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한 식물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관상용으로, 식품으로, 약재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죠. 연꽃과 연잎은 차로 활용을 하고, 열매는 곡물로, 뿌리는 반찬으로, 줄기나 연방, 연자심, 연채, 우절 등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연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의 원산지는 동아시아, 인도, 호주, 페르시아 등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못의 진흙에서 자라면서 근경이나 종자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연이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오래전부터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 종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재배되어 왔음을 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사서인 이하에 보면은 전처, 꽃, 열매, 잎, 뿌리 등 부위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전처를 하라 그러고 또 북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연은 열매를 지칭했다고 합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하 또는 연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뿌리는 연우라 그러고 잎은 하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물 전체를 연이라 그러고 꽃은 연화, 뿌리는 연근, 열매는 연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연은 연못의 그 진흙 속 흙탕물에서 이렇게 자라지만은 이 청결하고 순수하면서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풍류를 즐기던 옛날 시인이나 선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식물이죠. 불교에서도 연꽃의 어떤 이 아름다움 또 깨끗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속세의 어떤 더러움 속에서도 청정함을 자랑하는 극락세계의 상징물로 이렇게 여깁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연화대자라 그러면서 이 연꽃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연꽃은 환생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청전에서 보면은 이 심청이 영궁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연꽃과 함께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하나의 연방에서 수많은 이런 연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산의 징표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장복하면은 장수하게 한다 해서 이 약재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헌에 나와 있는 연근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 연 부위별로 이렇게 효능이 나와 있는데 우절 즉 연근을 말하죠. 연근은 지혈작용이 있고 연자심 연밥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심지입니다. 연자심은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했고 연수 연꽃의 수술이죠. 연수는 정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지혈작용이 있다 그랬고 연방 이 연밥이 들어있는 큰 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방은 지혈작용이 있고 어혈을 제거한다라고 했고 연경 줄기죠. 이 연의 줄기는 가슴을 넓혀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엽은 이제 연잎을 이야기하죠. 연잎은 더위를 이기고 열을 내린다라고 했고 연잎 꼭지 연채라고 합니다. 이 연채는 태아를 안정시키고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꽃은 더위를 식히고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본초에 보면은 열을 내리고 답답한 증상을 개선한다. 터열이나 어열, 폐열 등 일체의 혈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수식거음식보에서도 연은 살이 찌고 백색으로 단맛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생으로 먹으면 신선하고 연하며 익혀 먹어도 좋다라고 했고 이 솥에 뽕나무로 불을 피워서 꿀과 함께 절여 먹으면 심장과 비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 본초경에서는 중초를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하면서 기력을 좋게 하고 백병을 제거한다라고 했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의학자 왕명영은 우분 즉 연근가루를 말하죠. 연근가루는 출산 후나 질병을 앓고 난 후 또 노인 허약 체질에 좋은 묘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 수비에서도 우분은 영이 생진
즉 혈액과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진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 먹으면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연근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심장경, 간경, 비장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생연근하고 익힌 연근하고는 이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 생연근은 성질이 차지만은 익힌 연근은 성질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그 효능 자체가 조금 다른데 생연근부터 보겠습니다. 생연근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혈액도 식혀주고 어혈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혈작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병으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는 그런 증상이 좋고, 또 지혈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토혈이나 코피, 각혈, 혈뇨, 혈우병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익힌 연근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익힌 연근을 많이 먹죠. 익힌 연근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혈액을 부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체질이 허약하면서 빈혈이 있는 증상에 좋고, 또 영양불량인 사람한테도 좋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습관성 변비, 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연근 효능 보겠습니다. 연근에는 비타민 C가 많아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또 연근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지혈작용에 도움이 되고, 연근에 끈적이는 그런 뮤신 성분은 위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근에 들어있는 또 철분, 비타민 B12 성분은 혈액순환에 좋고 또 빈혈 예방을 해준다라고 했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고 또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근의 레시틴 성분은 혈지방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했고, 연근의 칼륨 성분은 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식물 전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근은 연뿌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반찬으로 가장 많이 해먹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이 연근은 이 생것일 때는 성질은 차고, 이 익히면은 성질은 따뜻해집니다. 변하죠. 그래서 효능도 약간 다르죠. 맛은 단맛이고, 이 생것일 때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주면서 이 혈액이 뜨거울 때 혈액을 식혀주고, 어혈에 뭉쳤을 때 어혈 풀어주고, 출혈 현상이 있을 때는 지혈작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히게 되면은 비위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소화기계통을 튼튼하게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자는 이제 연밥을 이야기하죠. 즉 연의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떫습니다. 그런데 이 연자는 약간은 심장 모양으로 생겼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심장에 아주 유익하고, 또 이 소화기계통 즉 비장에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씨가 되는 이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비장, 신장에 좋은 그런 이 곡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밥할 때 연자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연자심은 연자 안에 이렇게 연자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은 그 안에 초록색 심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제 심지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빼내고 이렇게 연자만 이렇게 넣고 파는데, 연자심은 따로 팝니다. 근데 이건 맛이 굉장히 쓰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 심장에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 맛이 쓰기 때문에 음식에 넣으면 좋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로 뜨거운 물을 불어서 이렇게 마시면은 심장이 열이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엽, 연잎을 이야기하죠. 연잎은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연밥 해가지고 시중에 많이 팔기도 하죠. 그런데 활용도 하는데, 또 가늘게 썰어서 차로도 많이 마십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름에 이 날씨 더울 때 더위를 물리치게 해주고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죠. 그 다음에 지혈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마시면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꽃은 우리가 차로 이렇게 많이 마시죠.
이 심신을 맑게 하고 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지혈작용도 있습니다.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러죠.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절은 이제 연근 그 마디 부분인데 우리가 먹지 않고 대부분 버리잖아요. 약으로 쓸 때는 이제 이게 수렴 지혈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혈 증상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은 이제 연씨가 들어있는 그런 건데 이 지혈작용과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혈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수는 이제 연꽃의 수술인데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잡아준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연꽃차 할 때 연수까지 같이 이렇게 마시죠. 그 다음에 연경은 이제 연줄기를 이야기하는데 가슴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위장을 편하게 하면서 안퇴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습이 몸에 침범했거나 가슴에 기운이 뭉쳐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구토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잎 꼭지, 즉 연채라라죠. 연채는 안퇴작용이 있기 때문에 태아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지혈작용이 있어서 각종 출혈 증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근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이 생연근은 성질이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몸에 열이 많으면서 그 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평소에 비위 즉 소화계통이 좀 찬 사람이나 몸이 찬 사람들은 생으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아랫배가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그런 여성들도 생연근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익힌 연근이나 또 이 연근 가루는 우분이라 그러죠. 이 전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연근을 조리할 때는 철로된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이 철로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 중에서는 우리가 연근을 가장 많이 먹죠. 그래서 연근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연근을 조리할 때는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익혀 먹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효능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또 갈증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이 소화계통이 좀 약하거나 이 설사 같은 걸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법을 보면은 연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넉죽기에 넣어서 이렇게 즙을 짜서 약간 설탕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이 몸을 좀 윤택하게 해주면서 각혈이나 혈류가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또 다른 그 생으로 먹는 방법 중에서는 연근을 갈지 않고 얇게 썰어서 식초, 생강, 설탕을 넣어 가지고 절여 두었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사각사각 하면서 약간의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맛이 어울려져서 반찬으로 먹기 좋습니다. 익혀 먹는 방법으로는 연근조림을 가장 많이 해 먹죠. 이 조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근 그 사이에 이 찹쌀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이 쪄서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연근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그 요리들을 보겠습니다. 이 식초 설탕만 넣고 이렇게 절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간장을 조금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미자 이 즙을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갈아서 이렇게 주스 형식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탕 요리에도 연근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어떤 탕이 됐든 이렇게 연근을 조금씩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 탕을 끓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을 이용해서 만든 찜 요리들입니다. 연근 그 구멍 사이에다가 찹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쪄서 이 편으로 썰어서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무 사이에다가 연근을 갈아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찌기도 하고 아니면은 닭찜이나 이런 고깃찜에 이렇게 연근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튀김 요리들입니다. 연근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튀김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해 먹는 게 연근조림이죠. 연근조림은 이제 반찬으로 항상 많이 해 먹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연근을 갈아서 연근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명절 되면은 이 연근에 각종 색을 입혀서 연근 전과도 만들죠.
이 연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을철에 지금 연근이 많이 나올 때니까 연근 사다가 맛있는 요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을이 되면서 신선한 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연근뿐만이 아니라 이 연꽃이나 연잎이나 연줄기, 뭐 연방, 연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이 부위별로 이렇게 말려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한 번씩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한번 올 가을에는 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